강아지. 요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어가 처음에 깜짝 놀랐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법 복제가 왜 불법이냐? 오늘 제목은 중국산 로봇의 무서운 공격이라고 썼는데요. 뭐 영상 올릴 때 제목은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한국에서 저 식당을 갔는데 이 로봇이 계속 돌아다니길래 찍어가지고 쇼츠로 올려드렸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그 사람들이 있으면 멈췄다 가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 파악해가지고 어떤 테이블에 가서 서빙하는지 딱 서빙하고, 무게 센서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품이 다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요거 말고선도 영상이 꽤 몇 개가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센서 있죠. 카메라 있고 그다음에 여기 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뭐 말하는 것도 있고 그죠? 요거를 올렸어요. 이거 서빙 로봇 너무 신기하다. 엄청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이 줄이 길어가지고 한 30분 서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얘가 공항에도 되게 많죠. 근데 공항 거는 사실 그렇게 저는 와닿지는 않더라고. 그냥 뭐 어차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편해서. 근데 식당은 진짜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근데 보면서 이 아주머니들 식당에 구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얘가 완전 열일하는데 이거 사람이 할 일 몇 명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요 이거 지금 냉면하고 막 이렇게 뭐 빈대떡하고 만두하고 이런 거 몇 개야. 소스 그릇하고. 요즘에 사람 못 구한다. 지금 구인난이다. 막 이런 뉴스들 막 나오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10개월 전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오실 거면 미국으로 오십시오. 미국에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2년 전엔가는 정비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코리나 터지기 전이에요. 2년인지 3년 전에 정비사님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미국엔 지금 난립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새 한국이 그때 와 미국 부러워요. 어떻게 구인난인지 우린 구직난이에요. 막 이랬는데 한국도 지금 구인난이죠. 구직난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일정 직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3D라고 하나요? 돈이 좀 안 되고 힘든 곳에는 구인난이고, 이게 곧 미국처럼 확산될 조짐이 막 보이고 있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사람이 없는데 한국도 자동차 회사들이 사람이 없이 네카라 후베당토? 뭐 그런 데로 다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데만 사람이 몰리고 안 가고 싶은 데는 사람들이 안 가는, 지금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없냐 막 이러는데, 솔직히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에 뭐 조선업에도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조선업은 화랑인데 돈 이거 문제 아닌가? 돈을 더 주면 올 것 같은데 돈은 안 주고 사람 없다고 이거를 올려야지. 그걸 안 올리는데 뭐하러 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하지만 장사 잘 되면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뭐 이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월급을 올려드렸다가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올리는 거를 조심스러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간 한국은 지금 뉴스 틀면 난리죠. 뭐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인구 절벽의 시계가 빨라졌다.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되면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멸망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다 막 이러고. 되게 무서운 뉴스가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4천만 명 막 이랬거든요. 4천만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막 그때 산하 제한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5천만이에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주는 거가 진짜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공감하는 건 뭐냐면 유소년 인구가 내려가고 노인이 늘어난다. 이건 문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이 노년되신 분들을 보양해주는 그런 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 솔직히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이게 지금 이만큼 줄었는데 이게 이만큼 가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4천만 명이 되고 3천만 명이 되는 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주제라 뭐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제가 미국으로 나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 맨날 콩나물시루처럼 그 푸시맨들이 풀고 맨날 그 2호선 탔거든요. 신도림 막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되면서 맨날 느낀 게, 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꽉꽉 차가지고 타야 되나? 이런 데서 꼭 살아야 되나? 제가 서울에서. 그래서 탈서울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것도 큰 동기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과밀된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구를 안 나와서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 친구들이 해외로, 살기 좋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아파트가 30억? 3밀리언? 와,
미국에서 10억짜리만 사도 의리의리한 집 사고 나머지 20억 갖다가 은행에다 놓으면은 평생 이자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계산이 팽팽 돌아가는데 탈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탈출도 문제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사람이 줄다 보니까 이런 로봇들이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와, 이게 이 서빙 로봇이 한 대 지금 한 달에 60만 원 정도에 쓰신대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이거 내시고선 쓰시면 이게 도대체 몇 명 몫을 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명 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댓글로 막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있어요. 뭐 음식을 안 가져가면 애가 난리를 쳐요. 가만히 서 있어요. 막 이러는데, 예? 일단 쉬는 시간 없고요. 뭐 충전할 수 있죠. 충전할 수 있지만 뭐 쉬는 시간 없고요. 화장실 안 가시고요. 뭐 8시간, 10시간 일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고요. 뭐 식당이 12시간 열면 12시간 그냥 근무하시는 거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요. 이 아줌마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얘는 실수하지 않아. 얘가 예를 들어 뭐 1-1 테이블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1-1에 가서 딱 갖다 놓어. 2-1 테이블에 가세요. 그럼 2-1에 딱 갖다 놔. 딱 다 빼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 그죠? 사장님한테 힘들어요 이런 일도 안 해. 뭐 오늘 몸이 아파서 출근 못해요. 뭐 배터리가 아파요 이러면은 또 사람하고 똑같은가? 야, 이거만 해도 지금 몇 명 몫을 할 텐데. 그리고 아직은 뭐 애들이 오면은 쫓아다녀서 뭐 문제가 있어요 막 댓글에 나오는데, 점점 기술 개선이 이뤄지겠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제가 처음 본 입장에서는 능력치가 어마어마한데? 그래가지고 누가 댓글에 달아주신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냐? 그런데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뿌듯해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서빙 로봇 80%가 수입산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다는 생각하지 말라. 중국산인 게 안 비빕니다. 이러길래 찾아봤죠. 그랬더니 대박의 이런 뉴스가 조선일보에 떠있더라고요. 대선 출범식에 서빙하는 이 로봇이 뭐 옷을 갖다 준 거죠. 지금 옷을 갖다 줬는데 푸드테크가 개발하고 한국 VD 컴퍼니가 유통하는 서빙 로봇 벨라봇이 갖다 준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돼서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거가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고 있다. 행사 기획사가 한 거라 저희는 잘 모르겠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중국 로봇가 지금 우리나라 대선 출범에 나왔던 거죠. 중국은 석기 시대와 하이테크가 공존하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라벨만 바꾼 중국산 서빙 로봇이 점령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3,000대 수준이에요. 이게 2021년 뉴스일 거예요. 아마 제가 갖고 온 이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배달 로봇 현재 로봇 업계에 따르면은 서빙 로봇의 70%가 중국 업체다. 그 다음에 우한형제가 임대해가지고 주는 게 5종인데 그 중에 3종이 중국 로봇. 키논과 푸드테크. 푸드가 아니라 푸드죠. 푸드테크. 그 다음에 두 종은 LG전자. 많은 업체가 중국 업체가 개발 생산한 로봇 들여와서 라벨만 바꿔서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렌탈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제품을 한국 업체가 개발한 것처럼 마케팅을 해도 현재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참참참 제가 좋아하는 우리 참PD 참PD님이 옛날 뒷광고 논란을 펑 터뜨렸었죠.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저희 도와주셨던 분이 참PD님이라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는데, 뒷광고를 그 술 마시다가 뻥 터뜨리시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게 왜 난리가 났냐? 유튜버들과 유튜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유튜버들 중간에 누가 낀 거예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꼈죠. 왜냐면 세금 포탈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뭐 몇 억씩 그 뒷광고 받아놓고서 세금을 안 내니까 국세청이 키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뉴스가 돼버렸죠. 유튜버가 조그맣게 쏘아 던진 돌멩이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었죠. 근데 이것도 지금 조선일보가 터트린 것 같은데, 조선일보 얘기 자체는 지금 많은 업체가 이런 식으로 라벨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이건 뭐야?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무튼 이렇대요. 한술 더 떠서 2022년 뉴스를 찾아봤더니 지금 중국산이 이미 90% 이상을 장악했다. 와,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데? 로봇 시장은 연간 50% 커가는데 중국산이 90%다. 이게 왜 문제냐? 뭐 중국한테 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이게 돈 안 돼서 망한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망할 거 이거 뭐하러 하냐? 중국 서빙 로봇 제품 핵심 부품을 잘 보시면 레이저 센서, 이거 뭐 라이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등 자체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로봇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는 슬램 등 핵심 기술 역시 기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생산 원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정밀성은 향상되고 있다. 뭔 얘기냐면 해야지. 뭔가 해야지 기술도 늘어나죠. 돈도 들어오고. 근데 이거 슬램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클라우드 슬램, V 슬램, 라이다, 2D 카메라, 멀티 센서, 자율주행, 물건 회피, 결국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자율주행만 자율주행이 아닌 거예요. 이거 슬램은 제가 2년 전에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때 소름 돋는 인공지능 운전 영상 해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알겠죠? 찾아보세요. 슬램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스캔하면서 내가 현재 나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이에요. 쉬우냐? 뭐 하시는 분한테는 쉽죠.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아 이거 로봇 이거 만드는 거 서빙 로봇 만드는 거 아무나 해.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 전기차 아무나 만들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해보고 얘기해야죠. 그죠? 해보지도 않고 지금 시장을 90%씩 뺏기고 있으면 진짜 문제입니다. 중국 업체 난립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잘 나가던 중국 로봇 스타트업들이 서빙 로봇이 돈 안 돼서 다 망하고 있다. 지금 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전기차 업체가 중국에 200개인가 300개나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정리되면서 강한 업체들이 살아남고 있죠. 뭐 바이두, 니오, 뭐 엑스펑 뭐 이런 것들 막 살아남고 있죠. 살아남는 애들은 강자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큰 업체는 정말 크고 강하게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업체에서 치고받고 해서 살아남은 놈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도 살아남아서 시장을 활용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2년 기준으로 현재 전기차 업체가 60개 남았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요거 강아지. 요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만들어가 처음에 깜짝 놀랐죠. 얘네가 이거 만들고 뭐 이게 이족 보행 로봇 만들고 점프 뛰고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업체를 옛날에 구글인가 샀다가 다시 잘 활용 못하고 팠는데 이거를 누가 인수했냐?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셨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법 복제가 왜 불법이냐? 복제는 창조의 어머니다. 누구든지 복제를 하지 않고선 크냐? 복제는 미덕이다.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후드에서 나온 건데요. 거의 발가락 모양까지 똑같죠. 얘예요, 얘. 앱으로 통제해서 배달도 해주고요. 뭐 장애물 있으면 인식해서 아까 AI랑 비슷한 거죠. 그 식당 서빙 로봇하고 똑같은 거죠. 해가지고 회피하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잡아서 슬램 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똑같죠. 넘어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얼추 비슷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데 얼마 걸렸는데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죠. 나 진짜 중국 친구들은 좀 이게 미덕인지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뭐 붙이고 싶지만 제가 큰 서빙 로봇 업체들 갖고 왔는데요. 이 회사를 가서 보시면은 여기 네 발 달린 로봇 있죠. 푸드 로봇 되게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이거 찾다가 이건데 얘네 제품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영어라고 잉글리시 들어 안 하고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아무튼 글로벌. 한국부터 볼까요? 한국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제품에 그 로봇을 빼버리고요. 미국 애들도 못 보게 가렸어. 한국은 판매하려는 한 4개, 5개만 한 것 같은데 미국 거에는 다 놓고 강아지만 뺐어. 희한하죠? 왜 그런 걸까? 미국 애들이 보지 말라고 이렇게 가린 건가? 아직 그 기술 수준이 안 돼서 창피해서 안 넣은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랑 이미 협업하고 있는 게 다 보이죠. 셰라톤 호텔에 들어가고 푸드빌에 만들고 파나소닉에 들어가고 지금 푸드가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다. 코카콜라하고도 하네요. 두 번째 업체 오리온스타라는 업체입니다. 오리온스타는 보시면은 접대 인원이 이미 3억 9,900만 명, 그러니까 4억 명을 이미 서빙을 했고 작업을 한 총 시간은 100만, 1000만, 억 시간이니까 24,000년을 이미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의 감소를 몇 개를 갖고 왔냐? 7,245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24,000년이면 7,200명 더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한 사람이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이 5,000 몇백 시간인가? 그걸로 나눴나? 아무튼 뭐 그런 것 같네요. 인건비 감소는 그래서 위안이네. 위안인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7,200만 위안을 감소시켰다. 이 위안은 제가 금액은 몰라서 찾아볼까? 10억, 100억, 140억 정도의 인건비를 감소시켰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하는 것처럼 음식 서빙해 주는 게 많고요. 피자헛도 있네. 피자 배달도 괜찮다. 그죠? 피자 배달 이렇게 큰 거를 배달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다음에 공항에서 봤던 것처럼 호텔에 가면 요즘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있고 전시관에 서서 사람이 설명 안 하고 이것도 좋은데? 사람이 설명 안 하고 야 이거 궁금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해당하는 것도 설명해 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고 병원에서 뭐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공항은 뭐 아까 전에 보여다시피 공항이 엄청 많죠.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죠.
그 다음에 방문객 접대. 나는 애들 가르쳐주는 건 줄 알았네. 아무튼간 이게 반복적인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서빙하거나 사람들한테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직업들은 이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치과 갔을 때도 있다. 그러네. 치과 같은 데 가서는 뭐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이 안내 로봇이죠. 안내 로봇. 애들 위험한데 못 가게 하는 거. 와, 그것도 좋다. 세 번째 업체는 키논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업체가 키논입니다. 키논. 키논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국말로 딱 바꾸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이게 아이콘이. 많이 본 로고죠, 이거. 보면은 60개 국가랑 하고 있고 전 세계 600개 도시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 33,000개 팔았고 완전 6년 동안 벌써 했고 서비스만 2.1억을 했다. 아까 얘는 몇억 했다 그랬어요? 3억 9천을 했다 그랬죠. 조금 더 많네 쟤네가. 근데 아무튼간 여기 2.1억 개를 서비스했다. 여기 보시면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현대 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우리나라가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죠. 한컴 인터페이스 MOU를 맺고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한국 시장 위에서 2021년 로봇월드 참가하고 있고 한국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죠. 뭐 이런 업체가 있고요. 다음 업체는 테슬라를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제목에 보여드렸던 테슬라를 가장 근접하게 따라가고 있는 업체가 얘네 같아요. 누구냐? 클라우드 마인드. 오씨 약간 소름 돋았어. 뭐 하고 있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머신 인텔리전스, 휴먼 어규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개발된 슈퍼컴퓨터가 개발된 클라우드 브레인. 그러니까 여기에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뇌는 클라우드에 가 있다는 거죠. 서버에 가 있다는 거죠. 서버에서 가서 연산한 것들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좀 허접해 보이긴 하죠. 테슬라가 했던 그 로봇에 비하면 테슬라가 그 춤추고 하는 휴머노이드에 비하면 좀 허접해 보이지만 컨셉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는 딱 그것만이 아니죠. 식당에 서빙하는 로봇, 그 다음에 뭐 경비 서는 거죠. 아까 누가 슈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어디 애들 위험한데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경비 로봇 같은 거죠. 경비 로봇. 그다음에 뭐 클라우디아 뭐 이런 데에 머신러닝을 한 거를 AI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들을 다 OTA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 마인드 이 회사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가 발표했던 거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보면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뭐 FSD 그 자동차 자율주행 컴퓨터를 넣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를 넣고 뉴럴 네트를 해가지고 플래닝을 하고 FSD 하드웨어를 넣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라 그래요? 도조 트레이닝. 클라우드에 있는 머신러닝 AI가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뇌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AI한테.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개발시켜서 발전시켜서 모든 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너럴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은 우리는 이미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바퀴 위에 얹어져 있는 로봇들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야 이게? 공장에서 만든 로봇을 의미한 걸 수도 있지만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자동차 위에 이미 로봇이다. 우리 테슬라 자동차는 이미 로봇다라는 것을 함의한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기술이 갖춰져 있다라고 만든 거잖아요. 테슬라의 자동차 마찬가지 클라우드에서 계속 도조 컴퓨터가 학습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흉내낸 거 보세요. 예. 똑같아. 비전 센서, 스피커, 마이크로폰 어레이, 울트라소닉, 초음파, 라이다. 아주 컴퓨터는 온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보시면은 34개의 플렉서블한 조인트들로 연결되어 있고요. 목, 어깨, 팔꿈치, 팔목, 손목, 무릎, 채시. 그 다음에 싱잉, 댄싱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 주행, 자율 회피 거동, 그 다음에 셀프 밸런싱,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밸런싱 하는 거, 그 다음에 3D 퍼셉션, 멀티레이어, 그 다음에 2D, 3D 카메라, 라이다, 초음파, IMU 센서,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이라고, 이너셜 메저, 그 다음에 폴스 센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등등등등 이렇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램까지 넣는 거죠. 슬램 빠졌네. 이게 왜 무섭냐? 이 클라우드 AI를 지금 이 AI를 통한 자율주행과 로봇 작동은 이게 지금 자동차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자동차 자율주행만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자율주행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로봇들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로봇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AI란 거죠. AI. 인공지능을 누가 제일 많이 개발시키냐인데 이건 결국 시장을 선점해가고 그 다음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개선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그 테슬라의 모델 3
뭐 모델 Y 이 친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도로에서 어마어마한 정보 데이터들을 획득해서 그 정보들을 테슬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중앙 컴퓨터로 다 보내줘서 중앙 컴퓨터가 더 똑똑해져서 다시 OTA로 학습시키잖아요. 전 세계에 돌아있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들을 그런 식으로 학습시키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누가 선점하고 누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개선해 가느냐 빨리 개선해 가느냐가 1등 2등 그거를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못 따라가잖아. 그리고 AI에서 누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냐? 중국 사람들 얘기로는 중국이 넘버원이다 이거지. 뭐 모르겠어요. 미국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자기네가 넘버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 AI는 우리가 넘버원이다. 우리가. 왜냐면 중국 보면 무시무시하죠. 미국에서는 이거 규제 때문에 못 하잖아요. 사람들 감시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못 하잖아요. 개인정보 이거 미국에서 할 수 있나요? 이거? 뭐 범죄자 찾는다고? 중국은 범죄자를 잡는 게 먼저니까 이거 미국에서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안 따져.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가 AI가 넘버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숨겨진 기술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실리콘밸리도 있고. 중국은 또 자기네가 넘버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됐건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패권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AI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사실 좀 무시하고 좀 싫어하잖아요. 사실 좀 그러잖아.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고 뭐 다시 솔직히 좀 그렇잖아 우리. 솔직히 해줍시다. 아무튼 근데 중국 하면 좀 우리가 좀 무시한 게 있었는데 중국 주재원들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무시한 게 무시하고 산 게 채 100년이 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지. 사실이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처럼 짱 뭐라 그러고선 중국을 무시한 적이 야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 선조들은 생각이나 했을까? 근데 아무튼간 지금은 좀 중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서워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이런 서빙 로봇을 보면서 사실 솔직하게 한국에서 만든 건 줄 알고 많이 놀랬는데 이게 놀란 게 왜 놀래야 되느냐? 중국산이라는 거다. 이게 중국산이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테슬라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90%를 장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들 긴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새로운 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센서 기술들이 총망라돼서 들어가 있는 그래 자동차보다는 조금 낮은 기술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